자,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예. 다들 휴가 기간인데, 이래 시간, 휴가 안 가시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아까 단체 톡에 대해 말씀드렸지만은, 물상론입니다. 물상. 전반전에는 물상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물상론은 음양의 물상도 있을 것이고, 그죠? 우리가 이제 통변할 때, 그죠? 이야기를 사주를 놓고 분석해서 전달하고자 할 때, 어떤 대체된 물상,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나, 연상되는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해드리는 것. 그래서 사람들을 일상 속에서는 우리가 십성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육친 관계와 십성 그런 것들을 이제 이 하나의 매체로 해서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 이러는데, 이제 그런 전달 과정에서 이제 어떤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물상으로 놓고 보고 이제 이제 음양의 물상도 제가 음양론 할 때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 오행과 사상의 물상, 그리고 오행론. 음양오행이니까, 그죠? 그래서 물상론을 이제 좀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그나마 우리가 이 생각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 이제 후반전에는 시간이 짧지만 그 짧은 속에서 후반전에는 우리 사람들 저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말을 전달하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에 따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이 사주 여덟 글자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물상론에 대해서도 먼저 첫 번째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양의 물상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음의 물상은 뭐다, 양의 물상은 어떻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음의 물상은 뭘까요? 고정된 거, 그죠? 그 다음에 사람으로 치면 생명체가 있다면 죽은 거, 음의 물상, 그죠? 양은 활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양의 물상을 정신적인 걸로 생각해 본다면, 그죠?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 사람도 지금 살아있을 때는 어떤 양의 기운적인 것을 쓰지만, 죽고 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음의 세상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걸 이제 확대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결국 사주 여덟 글자를 보고 양의 글자들이 많다, 음의 글자들이 많다. 그러면 양의 글자는 결국 이 사주가 살아 있다는 거잖아요. 활동적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양의 이 물상론을 이해를 하셔야 이 사주를 이제 분석하는데 이제 상당히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여덟 글자만 딱 봐도 양의 글자는 음과 양의 글자는 오행에서도 목화 토금수 중에서도 목화가 양이라 했고, 그죠? 그 다음에 금수는 음이라 했지 않습니까? 또 천간의 열 글자 중에서는 뭡니까? 그리고 목화에 해당된 글자를 양이라 할 수 있지만 또 음양이 또 움직였잖아요. 변화해서 목에서도 음양이 있고 화에서도 음양이 있고 각각의 음양이 있단 말입니다, 오행에. 그 중에서 양의 글자들만 따낸 거예요. 그럼 그걸 양의 글자들이 사주 글자에 많구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 결국 갑, 을은 음이고, 그죠? 병, 정은 또 음이니까 무, 경, 개, 이런 이제 양의 글자들이, 또 지지에도 마찬가지로, 그죠? 오행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글자들이 양의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천간과 지지가 양의 글자들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8개 다가 양에 해당되는 글자더라. 그럼 이제 소위 이제 양팔통, 이제 팔자다, 양팔통, 8개 다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결국은 사주 자체가 살았다라는 표현보다는 음이면 그럼 죽은 거게, 그건 활동적이다, 그죠? 굉장히 활동적. 그럼 성품은 그것만 봐도 벌써 이제 단편적인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정치된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고 여하튼 그렇게 이제 물상들을, 이제 대체 물상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이 음양론에서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오행으로 음양에서 다시 음양 활동을 다시 더 번져서 오행과 사상으로 나누셨지 않습니까? 그 속에 또 음양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목에, 화에, 토, 금, 수에 이제 물상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물상들의 가장 기본적인 물상은 뭡니까? 목은 나무라게 나무 목자 쓰잖아, 그죠? 나무와 같다. 목은 나무다가 아니라 나무가 자라나는 생명이 있는 나무와 같다 이런 거거든요. 나무.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화는 불화자를 쓰니까 불과 같다. 그럼 불은 확 번져 나가지 않습니까? 나무는 쭉 자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성장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물상들을 이제 좀 더 넓게. 그다음에 토는 자라나는 것을 이제 변화하게 한다. 외향적인 것으로만 가다가 자라나서 번지고 외향적인 것으로만 가다가 가는 것을 토에 의해서 다시 방향을 선회한다는 거죠. 내실을 다지게 한다. 껍데기가 딱딱해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금의 성향이죠. 토기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 방향을 곡짓 자라고 번지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토의 영향을 받아서 이걸 이제 다시 내실을 다지게끔, 그죠? 태어난 곳으로 다시 이제 전환해 간다. 방향 전환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물론 또 물상적으로도 흙토자를 쓰니까 흙, 땅, 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토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금은 어떻습니까? 이 쇠금자를 쓰니까 쇠, 차다 이런 것들이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 수는 물, 완전 차갑죠. 쇠보다 완전 차가운 것이지만 이 굉장히 그 어떤 깊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물, 그 물의 이제 성향, 특징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 사람들한테 이제 대입시켜서 그 사람의 성향을 이제 불고 읽어내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물상론이 기초과정 음양오행에서 아주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 물상론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책에 지금 42쪽에 보면 물상론을 제가 좀 해놨는데 그 내용을 잠시 보셔도 아마 이해하시기에 조금 그러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이해가 안 되시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오행적인 물상론은 사실상 그 앞에 다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오늘 이제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음양의 특징적인 것들은 이미 다 아시잖아. 그 다음에 오행의 특징적인 것도 제가, 그냥 좀, 두서없이 말씀을 다 드렸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은 좀 체계화된 내용으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말씀드리자면 아까 오행이라는 것은 목화토금술로 정신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 지지에는 사상이라고 했어요. 사상적인 체제로. 목화금수. 그죠? 그는 계절적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이다. 그죠? 그럼 토는 어디 있노? 토는 각각이 환절기이기 때문에 각각 계절에 소속되어 있다. 그래서 오행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목이 만약에 우리 하루 중으로 본다면 목은 아침이다. 아침과 같다. 그러면 결국은 목은 아침과 같다. 목은 아침이다. 아침이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시작하는 기운이다. 그럼 결국은 목기란 사주팔자 8글자 중에서 목의 기운이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한다거든. 그 사람은 이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하니까 1년 중에는 하루 중에는 아침이면 당연히 1년 중에는 봄에 해당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의 성향은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하는 성향, 시작. 또 시작하는 게 또 뭐 있습니까? 우리 사람이 태어났어. 소년기. 이 시작부터 그래. 태어났어 소년기지요. 이 소년기죠. 이러한 소년기와 소년기의 어린 아이들이 이 활동성 분주하고 궁금해서 질문 많이 하고 막 어디로 막 기어 올라가려고 하고 알라들 때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는 호기심 많고 바로 호기심.
이런 그 사람의 성격적으로 이런 걸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넓게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더 많은 물상 쪽으로.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화는. 이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라면 이거는 불, 빛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럼 토는 이 흙이라 했고, 흙이라고, 금은 이 세라고 했는데 차가운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수는 일단 이 물로 놔두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뜻하더라. 그 다음에 화는 결국은 여기 아침이라면은 이 화는 한낮이란 말입니다. 낮. 그죠? 낮을 뜻한다. 낮에는 당연히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많은 활동을 한다. 활동, 그죠? 시작한 것을 더 확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단계가 과정이니까, 그죠? 시작한 것을 확산한다. 많이 활동과 확산한다. 예, 좋아요. 그럼 이제 이 하루 종일의 낮이라면 1년 중에는 그럼 봄 아닌 봄을 지나서 당연히 여름이겠죠. 여름의 계절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호기심 많은 시기를 지난 많은 사회적 활동을 하는 시기. 그죠? 그다음 태어나서 소년기라면 이때는 청장년기에 속한다. 그죠? 그럼 이러한 성향들을 우리가 이제 사주 속에서 화기가 많다. 그러면 대만 딱 표현하는 게 활동성이 많겠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 또 뭡니까? 대단 활동 많이 한다는 것은 대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사교적이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이 성향이 사교적 성향을 갖고 있다. 사교적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토는 토의 것은 오행에 청가는 것은 아까 자랐어, 곡집, 그죠? 태어났어, 결국은 태어났어, 또 아니면 이 자라나면서 태어났어, 자랐어, 자라죠. 자라서 이 확산되고 된 것을 정지하게 하는 거. 해서 정지 또는 뭡니까? 이 리턴하게 하는 거. 다시 이제 돌아가게 하는 거. 이 수에서 생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다시 따지자면은 수는 씨앗이지 않습니까? 씨앗이죠. 씨앗에서 태어나자 시작한 것. 이건 새싹이죠. 새싹. 태어난 거. 그죠? 시작한 게.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새싹이 자라서 확산돼서 꽃을 피운 거죠. 그죠? 그러면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고 요거는 이제 이 조절하는 조절, 음양의 조절. 요게 이제 양이고 요게 음이라면 맞지 않습니까? 양과 음이잖아요. 이걸 조절하는 거잖아요. 이 음양이 다 있는 거죠, 이게. 이건 음양이 다 존재한다 같이. 그래서 이게 조절한다. 그런데 여기서 성격을 다 읽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 성격이나 그다음에 어떤 심리적인 거나 그런 걸 다 파악하는 거죠. 이 태어나서 자라서 정지 또는 다시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어디로? 그럼 이 뭡니까? 결국은 이 내실을 다지게 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제 이 여기서 조절하고 꽃이 떨어지고 뭔가 열매를 조절한다 하는 것은 이쪽으로 씨앗으로 돌아가기 위한 조절이죠. 계속 태어나서 자라난 것에서 다시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한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씨앗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일을 만들어내죠. 이 결과치, 열매 속에는 이 씨앗이 있는 거죠. 처음에 열매만 있다가 고기 더 지나고 나면 그 안에서 이제 완전하게 이제 씨앗이 맺어지는 거죠.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한 과정이다. 그러면 금의 시기는 하루 중에서는 어디가 이 오후 저녁이죠. 오후 이제 이 저녁을 이야기하는 거고 저녁을 뜻한다. 그럼 결국 1년 중에서는 여기는 이제 이 열매 맺는 계절, 그건 이제 가을에 속하는 거고. 그
그다음 우리 인생에서는 어떨까? 사람들이 인생에서는 이미 이때는 청장년 시기를 지나서 보면 이때는 이제 이 완전 장년기죠. 노년기 이 가기 이전에 장년기에 속한다. 그럼 이때는 어디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 어떻습니까?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뭔가를 정리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서 잘 살아왔나 못 살아왔나 또 이런 정리를 하게 된다고. 토의 시기가 오면 사람들 어떨까요? 내가 한번 돌아보겠죠. 한번 돌아보고 아 내가 참 바른 길로 잘 살았구나. 그러면 내가 뭔가를 내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에 뭔가 족적을 남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자식도 낳고 이래 하지만 그죠? 그래 자식들을 통해서 내가 못다 이런 걸 자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단계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 이 지나면 이제 이 장년기들은 뭔가를 이제 남겨야 되겠다는 거죠. 이제 그런 만약에 금기가 이제 사주 속에 상당히 있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이때와는 완전히 다르죠. 내실. 그죠? 결과 중심적이죠. 결과, 열매, 결과잖아. 결과. 여기 시작해서 여기는 굉장히 화해는 확산하겠죠. 그죠? 확산되면 여기서는 이 조절 다시 생각해 보는 거. 그죠? 시작에 확산되면 여기 잘된지 잘못된지 확산하는 이제 이 결과를 이제 재점검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한 이 결과. 그죠? 그러면 이 수는 뭡니까? 다시 완전히 이제 보이지 않게 하는 거. 만약에 택배로 생각한다면 택배 박스가 집에 딱 도착하면 도착한 상태에서 떴잖아요. 그럼 막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막 벌쳐 놓잖아. 여기 목화의 단계죠. 그럼 또 정리해 주소 모아야 되잖아. 그 중간에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아, 내가 확 퍼져 나왔으니까 이제 주소 모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하고 또 끌어 모으잖아. 끌어 모은 상태에서 그러면 어떤 이 모으는 상태가 뭐라 하노? 이 결과지만은 끌어 모은 상태. 그죠? 여튼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요거는 다시 포장하는 상태잖아요. 안 보이게 포장해버리는 상태.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한다. 그래서 작년 시절이다. 그 다음에 수는 하루 종일 이제 이 밤이죠. 수라 하면 보이지 않는다. 물 속 깊이는 모른다. 그죠? 안 보이지 않습니까? 깊으면 안 보인다. 그래서 하루 중에는 밤에 속한다. 그죠? 요거는 육체가 다 보이면서 점점 어두워지죠. 완전히 보이지 않는다. 이런 보이잖아요. 그렇지. 거기서는 이제 이 결과를 구분하는 단계. 그다음 이제 이 물은 보이지 않는 단계. 어둡다. 보이지 않는다. 그 결국은 수기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거는 또 기운적으로는 차갑다. 그죠? 차갑다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성품이 보이지 않는다. 가라앉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차가운 거는 여기서도 차갑죠. 여기서도 차갑다.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차갑나? 칼 같다. 딱딱 부러진다. 성격이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수에 오니까 결국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사람 속을 모르겠다. 여기서는 차갑다. 완전히 실질적으로 차가운 것은 이 금이 오히려 이제 더 차갑죠. 성격적으로는 탁탁 잘라지게 하니까, 그죠? 성격이 딱 각지게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 수는 그 사람의 성격을 보이지 않는다. 차가 깔아져 있다 이런 거죠. 아까 음양의 물상도 양은 남성스럽다잖아요. 그죠? 우리가 수컷스럽다 이렇게 표현 활동적이니까. 그다음에 그럼 음이라면 양에 비해서 음이라면 여성스럽다 이거잖아요. 여성스럽다는 것은 남성에 비해서 야성적이지 않고 차분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가장 음다운 음이잖아 수가. 그래 아주 차분하다는 거예요 성품이. 그죠? 그래서 이 몸을 쓰는 게 아니라
정신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술은 지혜를 뜻하기도 하잖아요. 그래 이제 차갑다니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음양론에서 남과 여로 분석을 가장 여성스러운 게 수다라는 얘기죠. 그래 사주에 수가 많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차분합니다. 말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 여성스러운 사람이 그죠? 음이 이 사주 8글자 속에서 이 목화금수 중에 음의 기운이 성향이 음의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수기가 많더라 이러면 천상 여자다 이렇게 좋게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음의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음적 가운데서 양의 글자들 여기 이해되세요? 그래 양의 음이면은 금은 천간지지에 보면은 경신 그죠? 그 다음에 그 수는 임계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양의 글자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지지도 신유 술해자 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글자 중에 양의 글자들 천간지지가 양의 글자들이 많으면 그것 또한 여성스럽지만 양의 글자들로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성스럽게 보이지만 굉장히 성격이 활발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성스럽지만 음의 글자들은 많다. 그러면은 또 뭡니까?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내면적으로. 그래서 항상 사람은 보이는 것만이 절대 다가 아니다. 양면성이 아니라 굉장히 다면적이라는 얘기죠. 그 언제 적재적소에 사람마다 대할 때마다 다 다르게. 그게 상대성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오행물상적 이해도를 이제 좀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인생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 청년 시절이고 여기는 이제 노년 시절이잖아. 그래서 노년의 시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개적으로 몸으로 활동하는 것은 거의 없죠. 정신적이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머리 쓰는 일을 해야 되지 몸을 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순리다는 얘기죠. 그런 나이 들어서 몸을 쓰면 이제 다칠 확률도 많아지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고 우리 자연에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순리적인 것을. 자, 그다음 여기서도 아까 출발을 하고 목에서는 이제 이 시작해서 시작하는 거죠. 이 시작해서 출발하고 일에 이제 이 어떤 일, 이제 그걸 이제 시작한다. 시작하면 여기서는 화의 시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시작한 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확산하는 거죠. 일을 시작된 일을 확산하고 이런 내용이잖아. 그래, 요게 이제 성향이 거기다. 목의 성향이 많으면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타고난 자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그 다음에 화기가 많다. 그럼, 어떤 일이지만 만약에 목이 없고 화가 많더라. 그러면은 무언가를 시작하고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적극적이지는 못하지만 누군가 시작해놔 놓으면은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 성향적으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이 뭔가를 하기는 잘하는데 시작해놔 놓으면 시작하기까지가 애매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향적으로. 그런 사람은 누구한테 조언을 얻어야 된다? 이미 이런 사람들한테 이 조언을 얻어야 돼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고. 그게 이제 이게 우리 이제 또 인연이죠, 인연. 인연법에 나오는 일들이고. 그 다음 여기서는 이 확산하고 했는 걸 갖다가 다시 아까 여기 이제 이 흡수하고 그죠? 여기서 이제 이 변화하게 한다. 흡수하고 변화하게 한다. 그 여기서는 이제 확산하고 이제 이 화에서는 분열된 걸 다시 여기서는 안정을 찾고 그죠? 안정과 변화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금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시 수렴하는 역할, 수렴하고 그다음 결실을 맺고 그죠? 그다음에 마무리하는 단계, 마무리. 만약에 금과 목의 차이는
금의 성향은 굉장히 시작하는 것에 이제 이 결과 부담도 결과 중심적이지 않고 시작하는 것만이거든요. 그럼 이 금은 어떻습니까? 시작은 나 모르겠고 결과부터 먼저 줘. 결과 중심. 이제 이런 성향들을 갖고 있다. 그래 이 사람하고 목기가 왕성한 사람과 금기가 왕성한 사람과의 서로 관계를 보면 어떤 일을 이제 같이 이제 동업을 한다. 그러면은 다르겠죠. 완전히 표가 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 이 사람은 목형, 이 사람은 금령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결국은 상호 보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호 보완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고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도 보면 자연은 다 상호 보완한 거거든요. 완성단계라고 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 삶도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그런 걸 갖고 있다. 이게 이제 다 자기 나름대로의 각각의 장점들이에요. 또 지나치면 퇴과하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나치면 그 반대의 작용력이 나온다는 거. 자기 것만 자꾸 고집하는. 그죠? 그렇지 않고 이제 조절해야 된다. 그 조절을 잘 하려면 자기 고집이 우리 중급에서 그 비경급이 많은 신강신약이라고 이야기했듯이 그런데 신약 서로 이제 내 것도 조금 양보할 수 있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보완한다. 그래서 금은 수렴하고 결실하고 마무리하는 그러한 특징적 기운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수는 일이 다 끝난 상태잖아요. 보이지 않거든 밤에. 그럼 휴식이는 거 휴식. 그죠? 다 쉬면서 밤에 쉬면서 계획하고 계획. 내일 뭐 할까? 내년에 뭐 할까? 이런 거잖아요. 또 다른 어떤 씨앗을 가지고 내 씨앗이 다시 나가서 한 생을 마무리하고 다시 씨앗이 나온 거죠. 그죠? 그 원래 내 것에서 나왔지만은 변형된 모양도 있었는데 원래 내 것이지만 그러면 이제 이 시기는 어떨까요? 수의 단계가 오면은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서 내년에는 더 개량해서 더 좋은 변종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이 연구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거든. 그래서 수기가 많은 사람은 굉장히 장점이 뭐가 뭐 차분히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사람의 성향을 오행 딱 뭐 사주 넣어갖고 딱 대비 보면은 오행적 목화토금수 이 사람 성향을 바로 나오는 거죠. 이 사람 어떤 사람이겠구나. 그렇다면은 나와 또 잘 맞는 사람이잖아요. 나와 잘 맞는 사람. 나와 잘 맞는 여기서는 인연이 이제 내 인연이 어떤 사람이 인연이구나. 이제 이것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처럼 목화나 목화란다. 이 목금이나 이 화수는 완전히 반대 것이죠. 그래서 자기 것만 주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원래 맞출 수 없는 거거든요. 맞출 수 없는 건데 그러나 단지 조화를 이룬다면 자연의 것처럼 조화를 이룬다면 그 장점들끼리 굉장히 서로 상호 보완해서 더 좋은 어떤 그 결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목의 성향과 수의 성향을 보면 우리 사주 속에 수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 만약 여기서 하나의 오행이 없다 내 사주 속 그러면 그에 대한 에너지는 나는 모른다. 뭐라 했습니까? 태어나면서 이 오행의 기운을 내가 바코드 찍듯이 탁 받아갖고 내가 내재되어 있다고 안 했습니까? 그 장점들은 그죠? 내재되어 있는데 만약에 웃기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떤 일을 맡겨 나누면 하던 것을 해라 이래 하면 잘해. 그러나 새로 뭔가를 짜내봐라. 새로 없는 것을 뭔가를 네가 만들어내봐라 하면 이 사람은 고민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시장하는 일에 대해서 익숙치 못하다는 얘기죠. 그 해나 나누면 잘한다. 만약에 수기가 없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목화의 기운만 많더라. 그럼 이 사람은 너무 뭐 했다가 이런 거죠. 너무 시작하고 뭐 하고 막 가만히 모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게 이제 잘 되면은 괜찮은데 잘못되면 맨날 저질만 하고 돌아다닌다. 그죠?
요 장점을 잘 살리면 되는데, 그죠? 그런 만약에 금수 기운이 없으면 수에 이 계산만 하고 앉는 거라. 통수만 탱고고 일은 할인 안 하고 이런 거죠. 수는 그래서 사주 속에 수기가 아주 약하거나 수기가 없는 사람은 이런 것들은 잘 할 거 아닙니까? 너 이제 이 짓거리만 하다가 결국은 밤이 안 오잖아. 휴식을 못 하는 이 사람은. 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하는 말은 우리가 참 이 상담하다가 이야기해주면 제대로 좀 쉬어가세요. 이야기하면 자기가 알아요. 자기는 모르거든. 쉬어야 된다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좀 쉬어라. 좀 쉬면서 해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이 자기 스스로도 보면은 내 삶이 뭔가는 분주하고 많이 했는데 진짜로 이 어떤 행복감을 몰라. 쉴 때 아는데. 그죠? 1시간 일하고 딱 10분 쉴 때 그때 야, 내 일하는 건 어떤 보람이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모른다는 얘기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오형의 물상노도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사상적인 거는 계절적으로 지지에 해당되는 거지만 그 천간과 지지 이제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물상노는 또 이 뭐 봄은 다시 말하면 사회적 능력, 자기 목기가 목의 기운은 이제 자기 능력으로 본다면 이제 이런 얘기거든. 그다음 화라면 그냥 나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유명한다. 유명. 그죠? 남들이 보여주는 유명. 그다음에 이 토는 안정. 여기는 유명해지고 싶은 그러한 에너지. 여기는 내 능력을 갖추는 에너지. 그죠? 유명. 그다음에 여기는 안정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에너지. 안정과 변화 이런 거죠. 아까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금기에서는 이 가치, 안정, 가치, 이 자기 재능 이제 그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혁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 수는 이제 다시 학문과 연구 지혜라 했으니까 그걸 다시 자기 개발하는 수 에너지는 자기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를 상당히 이제 내재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여기 준비된 게 뭐 만약에 목기는 상당히 목기의 성향은 어떠냐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다. 우리 육신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육신은 비견급이 많을 때 이제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목의 성향이 많은 사람은 목기가 강한 사람들은 시작하고 이런 일도 많지만은 그 사람은 상당히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주체성이 상당히 높다. 그다음에 또 뭐 경쟁심도 강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그다음에 화는 완전히 이게 이제 낮이니까 화는 이 가볍고 분산한다. 이런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뜬다. 그래서 굉장히 자율적인 그런 마음. 우리 육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관을 깨어지는. 관은 틀 속에 딱 갇혀 있는 거. 행동을 굉장히 자제, 절제하는 거. 그죠? 어떤 그런 말, 그걸 그 틀에서 깨어라. 자율적인 거. 그걸 이제 우리 육신적으로 십성의 별로로서 상관이 배려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화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자율적인 마음, 활동성, 그 다음에 이 남한테 잘 주기도 해요. 잘 베푼다는 얘기죠.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 토는 책임감, 권리를 또 어떤 권리를 가지려고 한다.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금은 우리가 보통 책무, 책임과 의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책무라고 해야 돼요. 그 책임을 잘 지려고 하고 권리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토의 성향입니다. 토기. 조려. 책임을 가지려고 하고 권리를 참 가지려고 하고 그다음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의무. 금기가 의무라네. 의무. 그래 책무라 하는 거는 토금을 이야기하는데 의무는 권리와 자유를 제한적으로 받는다. 제한받는다. 규제, 규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톨 속에서 그런 성향을 뜻하고. 그 다음 수의 마음은 이 도덕적인 마음. 도덕적인 마음 반듯하고 예의적인. 그 다음에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이제 그러한 마음들이 이제 이 육신적으로 인성적 마음이죠.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육신과 연결해 보면
육친과 연결해 보면 이러죠. 결국은 이 비겁의 성향과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화는 어떻습니까? 식상이죠. 식신과 상관과 그 에너지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토는 아까 이 책임지려고 한다 했잖아요. 그죠? 책임. 이 재성과 같다는 거죠. 재성. 권리를 가지려고 한다. 재성. 그 다음 여기는 그러면 어떤 규정, 규칙 그런 데 속해지려 한다. 이 관성적 기질. 그죠? 식상, 여기 이 식상은 이 밥 식자, 먹을 식자를 쓰는 거죠. 식상, 활동성, 그래서, 그죠? 그런 걸 뜻하는 거고. 그래서 식상은 또 배품을 뜻하죠. 관성과 같다, 그러면. 이 수는, 여기는 보이지 않는 단계에 연구하고 계획하고 어떤 이런 것을 보호받으려고 한다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인성적 마음. 인성적 성향 이런 기질들을 갖고 있다. 그 육체를 몰라도 목화토금수로만 봐도 이 사람의 성향을 이렇게 이제 물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통변해 가냐. 선생님은 어떠한 성향이 만약에 목화의 양의 기질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성향들을 갖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노, 그죠? 그럼 이것만 성향만 갖고 있다면은 이거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러한 상호 보완하는 자연에서 볼 때 그러한 에너지를 많이 가지세요. 노력하세요. 거든요. 그럼 너한테 맨날 시작해서 너한테 퍼주기만 하지 말고 내 것도 챙기고 좀 일을 계획을 잡아서 시작을 하고 여기 한 것에 대한 결과를 꼭 만들어내세요. 이거잖아요. 그래야 상호 보완하는 거예요. 그 단점을 지나치게 이것만 사용하면 그게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보완해서 다른 걸 갖춘다면 이게 또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상호 보완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기운적으로도. 그렇게.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통변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물상적인 대체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초 과정에서는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이지만은 음양오행의 결국은 뭡니까? 음양오행적으로 우리 사람의 성향을 보고 사주 8글자를 보고 통변을 전달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그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오행적, 음양적, 그다음에 육친적인 어떤 물상들까지 통틀어서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전반전 시간은 어떤 물상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죠? 예, 이해를 다 하시니까 예, 전반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